그동안의 BMW 7 시리즈는 항상 벤츠의 S클래스와 비교돼서 구석에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7 시리즈 전까지는요. 그러나 이악 물고 똥꼬에 빡 힘주고 새롭게 출시한 이번 7 시리즈는 S클래스를 골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7 시리즈의 리뷰는 다른 지체 높으신 유튜버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디자인이나 재원 이런 거에 대해서 아가리 털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이 차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과 S클래스와의 비교를 위주로 털어볼 건데요. 실제 구매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이크.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자동차 리뷰로 찾아뵙는 잡다구리상입니다. BMW 7 시리즈는 S클래스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할인받아 사는 차, 있다고 소리나 쳐듣는 평가절하된 플래그십 세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7 시리즈가 나오고 나서 S클래스는 벤츠라는 네임밸류 그리고 그 특유의 물침대 승차감을 빼면 7 시리즈와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무엇보다 S클래스를 비롯한 벤츠의 디자인은 점점 중국에 입김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점점 요상해지고 있고요. BMW는 갈수록 콧구멍이 연락에 커지고 있어서 적응이 안 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요즘 플래그십 차량의 디자인이 점점 양아치처럼 변하고 있어요. 아무튼 현란하다 못해 짜증 폭발하게 만드는 S클래스의 옵션질에 비하면 7 시리즈는 웬만한 옵션을 그냥 다 쑤셔박아 넣어줘서 내 돈 주고 사면서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옵니다. 제가 시승한 모델은 BMW 740i X드라이브 모델, 그 중에서 뒷자리 시어터 스크린과 뒷자리 발 들어 올리는 거, 그리고 안마 옵션이 빠진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직접 운전을 하는 오너 드라이버에겐 뒷좌석에 그 옵션들이 필요가 없는데 굳이 2천만원 정도 더 들여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 돈 아껴서 술 사 먹을 겁니다. 나봉! 고급차,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 세단은 고속도로에서의 속도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정숙성과 안정감, 부드러운 승차감과 파워를 기본 장착해야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차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740i S드라이브 후륜 모델과 비교해서 사륜 모델의 승차감이 과연 안 좋은가 였는데요. 후륜 모델과 비교해서 크게 부드럽지 못하다 이런 건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대의 차를 같이 가져다 놓고 비교한다면 혹시 느낄 수 있을지 모를까 크게 의미 없는 비교 같아요. 이 차를 처음 시승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덩치를 있게 하는 경쾌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느낌이 가볍다, 촐랑된다라는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이래서 BMW 하는구나 라고 느꼈달까요? 이 엄청난 덩치를 이렇게 잽싸게 움직일 수 있는 건 3.0L B58 B30P 트윈 스크롤 싱글 터보 엔진의 힘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거기에 BMW와 찰떡궁합인 ZF 8단 미션의 환상적인 하모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마치 5 시리즈를 모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 마님께서는 지랄 쌈 싸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힘주어 욕하셨습니다. 5 시리즈보다 커도 너무 크다고요. 암튼 이 차의 운전 감각은 5 시리즈의 그것과 같다라는데 동감합니다. 문양이 이쁜 D컷 M 스포츠 핸들은 두꺼운 편이라서 남자들에게는 좋은 그립감을 줍니다만 손이 작은 여성들에게는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속에서의 조향 감각은 S클래스에 비해 좀 무은 편이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좀 아쉬운 점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정지하는 끝부분에서 덜컥하고 급정거하는 느낌이 조금 나는데 이거 좀 힘이 세더라고요. 근데 이거 타다 보면 익숙하게 조절이 가능하긴 한데 그러려면 조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거기다가 신호 대기할 때 스탑앤고 시스템에 의해 꺼져있던 엔진이 다시 시동 걸릴 때의 진동은 플래그십답지 않아 거슬리는 편입니다. 스탑앤고 시스템 꺼짐 장치가 없는 게 졸라게 아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서울 시내같이 수시로 출발 정차하는 상황에서는 엔진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승차감은 S클래스에 비해 노면을 아주 조금 잘 익는다 그런 느낌을 받는 정도입니다. 승차감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는 S클래스가 더 좋은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S클래스가 10이면 7 시리즈는 9.5 정도. 아무리 그래도 저는 S클래스 특유의 멀미나는 그 출렁임은 너무 싫습니다. 구분길이 많은 곳을 달리면 진짜로 멀미나거든요.
아직 7시리즈에서는 그런 멀미를 느끼진 않았지만 어쨌든 승차감은 크게 차이 안 나는 데다 일단 새로운 시트가 엄청나게 편안해서 승차감과는 별도로 착자감이 아주 죽여줍니다. S클래스보다 확실히 더 좋은 느낌이에요. 이 차의 차체는 너무 커서 기계식 주차는 불가능하고요. 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선 밖으로 빼꼼 튀어나옵니다. 거대한 몸뚱아리로 인해 운행 중에도 차선을 거의 꽉 차게 다니는 느낌인데요. 괜히 옆차랑 부딪힐까봐 후달립니다. 다행히도 리어 엑셀이 3.5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턴할 때는 큰 덩치에도 3차선이면 충분합니다. 이 리어 엑셀 기능 때문에 주차할 때 조금 이질적이기는 한데 다행히도 아주 큰 각도가 아니라서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리어 엑셀 각도가 겨우 3.5도밖에 안 돼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각도가 보다 컸으면 많이 이질적인 느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BMW가 인터랙티브 바 뭐 이런 걸로 벤츠의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적해 보려고는 하지만 솔직히 그건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7 시리즈는 아직 벤츠에 비해 내부 디자인의 럭셔리함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뭔가 같은 재료를 썼는데도 S클래스는 색상 조합을 잘해서 고급져 보인달까요? 실내 인테리어는 개인 취향이지만 S클래스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적인 느낌. 반면 BMW의 인테리어는 확실히 젊은 느낌입니다. 차체가 큰 만큼 실내 공간은 정말 넉넉합니다. 전 세대의 7 시리즈 뒷좌석은 뭔가 껑충한 느낌이었는데 이번 7 시리즈는 더 넓어지고 커져서 그런가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껑충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델의 뒷좌석은 고급 옵션이 빠져있지만 리클라이닝은 동일하게 적용되었고요. 누군 앞좌석이 비해 승차감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뒷좌석의 터치스크린은 연락 고단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을 태우면 조작을 포기하실 정도로 직관성은 좀 떨어집니다. 앞좌석의 안마 기능에는 여러 옵션이 있지만 여느 차량과 마찬가지로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트가 막 움직인다 이 정도입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시어터 스크린이 없어서 시원하게 뻥 뚫린 광활한 글라스 루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글라스 루프는 열리지 않고 틴팅 이런 것도 안 되는데요. 어차피 썬루프가 있어도 열 일이 없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값을 더 받으려고 옵션으로 집어넣는 품목입니다만. 초기에 사이드미러의 풍절음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해서 그런가 풍절음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된 것 같습니다. 차량의 승하차 시 자동 도어가 신기하고 뽀대나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질 급한 우리네 조선 사람들에게는 짜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열고 닫아주는 모터 때문에 그냥 열고 닫을 때 도어가 무거워져서 불편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자동 도어는 내가 열거나 닫는 방향에 따라 모터가 추진력을 도와주는 방식이라서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어가 닫힐 때 쿵 하는 거는 조금 고급적이지 않달까요? 차량의 기능이 너무 많아서 처음 등록을 하고 설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아직까지도 전부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진짜 책 펴놓고 공부해야 될 수준입니다. 트렁크는 넓긴 한데 골프백은 3개가 1개고요. 핸드폰을 트레이에 넣어 충전할 때 핸드폰 뜨거워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뜨거워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 연결이 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의 연결은 애플 카플레이에 비해 조금 연결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 클러스터에 T맵 영상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자체 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먹통일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건 요즘 대부분 차량에서 다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디오는 BMW인데 무늬만 BMW고요. 그냥 무난한 수준의 음질을 들려줍니다. 한 10점 만점에 6에서 7 정도. 다행히도 저는 귀가 마탱이가 가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귓밥 좀 파볼까? 벤츠 S클래스는 송풍구가 유리창에 비치는 결함이 있죠. 7 시리즈는 불빛이 없는 컴컴한 도로를 운전할 때 운전석 왼쪽 불빛이 왼쪽 사이드 미러에 비칩니다.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지원한다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간혹 옆에서 갑자기 차가 들어오면 예상하지 못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으니 자율주행이라고 너무 믿으면 안됩니다. 역시 자율주행은 테슬라. 자율주행할 때 깜빡이를 살짝 넣으면 차선 이동까지 해주는데요. 이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속도 제한 구간에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셋 버튼을 누르면 해당 구간의 최고 속도에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나 안되는 구간도 간혹 있어요. 자율주행 시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맞춰준다는데 아무래도 간격 조정을 바로 조정하지 못하고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자동 주차도 아주 쓸만합니다. 예전 차량은 전후진 때 제가 기어를 넣어줘야 했는데 이놈은 지가 알아서 전후진까지 다 합니다. 혹시나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만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만약에 좁은 길을 지나가다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이 큰 차체를 후진으로 빠져나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상상만 해도 오줌이 찔끔찔끔 나옵니다. 이 녀석은 최대 200m에 지나왔던 길을 후진으로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저귀가 필요 없습니다. 키 없이 핸드폰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앱을 통해 리모트 시동 주차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차 안에 있음에도 차문이 잠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까이 가면 열리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닫히고요. 대형 세단임에도 연비가 좋은 편인데 만땅 채우면 1000km가 넘게 찍힙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10.3km. BMW가 권장하는 엔진오일 무료 교환 주기가 매우 길어서 장거리를 자주 타는 사람 빼면 결코 차에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제로 확인해봤더니 유튜브에서 시부리는 월별 프로모션은 거의 대부분이 괴구라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할인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딜러사별로 문의해본 결과 보통 400, 많게는 700 정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일단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과도한 할인을 말해놓고는 계약한 다음 막상 차가 나오는 달이 되면 이번 달에는 할인이 많이 깎였다 뭐 이러면서 할인을 깎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달 할인 정책이 바뀌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뭐 이건 복불복이니까 운 좋으신 분들이 승리하는 게임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내 멋대로 7시리즈 시승기를 만들어 봤고요. 몇 가지 단점을 굳이 시부리긴 했지만 솔직히 한두 가지 빼면 다 좋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안 좋은 게 말이 안 되니까요. 성향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너 드라이버라면 뒷자리 옵션을 뺀 리미티드 모델이 가성비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감히 똥꼬에 힘주어 말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이번 7시리즈는 왜 그 돈 주고 S클래스 안 사고 7시리즈 샀냐 이런 말은 들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차가 커서 세차하려면 죽었다.